홍범도 장군을 훈장을 추서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었고, 카자흐스탄에서 그 유해를 모셔오려고 처음 시도를 시작한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었고, 해군에서 잠수함을 새로 진수할 때 그 해군 잠수함 이름을 홍범도 함이라고 네. 이름을 명명했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었고,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보수 역사가들이나 보수 세력도 아무 군소리가 없었단 말이야. 근데 이번에 홍범도 장군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 문재인 정부 때 마침내 카자흐스탄과 교섭을 성공해서 유해를 송환해 왔잖아요. 그게 문재인의 성과라고 해서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왜 육사에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혜영의 다섯 동상을 왜 거기다 세웠느냐? 일제 말기에 선교사 추방되고 강제 폐쇄된 감리교 협성신학교 캠퍼스를 일본이 교사 연성소란 이름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화 정책과 정신을 교육시키는 교사들 혹은 목사들의 교육시설로 활용이 돼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정이 몰수를 한단 말이에요.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 캠퍼스 안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1945년 12월에 군사영어학교라는 학교가 만들어졌어요. 군사영어학교 개교를 할 때 이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했어요. 광복군 출신 장교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보니까 광복군 출신들이 우리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인정 안 하는 미 군정이 만든 학교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광복군 출신 장교들 다수가 입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누가 채우냐 하면은 만주군 출신들하고 일본군 출신들이 채워요. 1945년에 입학해가지고 117명인가 졸업을 하는데 거기서 8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만주군 일본군 출신 장교들이었어요. 이 사람들이 군사영어학교 일기 졸업생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될 때 그 장교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미 군정기 장교 양성 교육을 시작했던 군사영어학교를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모체로 삼으니 거기 졸업생들은 죄다 만주군 일본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출신들이 나중에 육군을 장악을 하는데 제1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제11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다 만주군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에요.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의 역사가 냉천동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내가 열불이 쳐지는 거야. 그래서 냉천동 감리교 신학교부터 뿌리를 참으면은 육군사관학교가 완전히 친일 학교가 되니까 내부적 반성으로 우리의 뿌리를 독립군에서부터 찾자. 그거는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임시정부의 군대가 뭐예요? 광복군이잖아. 광복군의 뿌리가 뭐예요? 신흥무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만주에서 싸운 그 군대가 나중에 광복군이 된 거 아니에요. 이혜영이 만주로 가서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서부터 육군의 뿌리를 삼고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를 만주 신흥무관학교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혜영의 5명의 장군 동상을 육군사관학교 교정 중심에다가 세운 겁니다. 이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흉상 철거하는 그냥 해프닝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대한민국의 근간을 토대를 갈아엎는 반역과 매국의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이라고. 한국 기독교사 토파보기 정말 오랜만에 완전체 플러스 1로 모였습니다. 아, 반갑습니다. 인사 한번 하겠습니다. 반갑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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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네. 반갑습니다. 자, 오늘은요, 특별히, 원래 모여서 오프라인으로 하려고 했는데, 오늘 여러 가지 사안들이 있는 바람에, 그 중에 이제 우리, 어, 뭡니까, 일본 특파원을 모시고 얘기를 해야 되는 사안이 있어가지고, 그거를 위해서, 줌으로 부득불하게 이렇게 모이게 됐습니다. 자, 먼저 인사하겠습니다. 저는 날복이고요. 전 세계를 하나님의 사랑을 전파하기 위해서 돌아다녔던 날복입니다. 반갑습니다. 인사해 주시죠, 우리. 네, 발군의 고독 성승호입니다. 네, 반갑습니다. 살 좀 빠졌는데, 다시 쪘다가 다시 빠져가는 것 같아요, 또. 아니요. 계속 찌고 있습니다. 네, 그래. 화면상이라서. 네, 알겠습니다. 네. 우리 됐다. 코알라님,
예, 안녕하세요. 언저리 인문학교 코알라입니다. 몽골에 자주 다니면서 대지의 영성을 많이 받아왔는데 몸은 피곤하네요. 예, 반갑습니다. 오랜만에 뵙게 돼서. 예, 반갑습니다. 자, 우리 홍 목사님. 예, 한국 기독교 역사학계의 아나키스트 음, 홍두깨 인사드립니다. 반갑습니다. 아유, 반갑습니다. 자, 얼굴 왜 이렇게 좀, 뭐, 팅팅 부었어요? 예, 아무튼 얼마 전에 일본에서 홍반장이 왔다 가가지고 아, 같이 계속 그 타이트한 스케줄을 소화하다 보니까 좀 간이 부었어요. 알겠습니다. 자, 우리 일본에서, 우리 참여하신 우리 홍 반장님, 반갑습니다. 예, 반갑습니다.富士山 기슭에서 어, 종말의 때를 기다리고 있는 홍반장 인사드립니다. 아니, 당신 죽기 전에 종말이 오나? 언제 올지 모르니까 매일 아침 예,富士山을 보면서 아직 예. 안 왔네 이러고 있습니다. 지난 주간 저를 정신적으로 되게 고통스럽게 음. 했던 그 주제가 바로 홍범도 장군이죠. 네. 그래서 뭐, 홍범도 장군이랑 기독교랑 관련이 있습니까? 아니 그러니까 그 홍범도 장군이 기본적으로는 네. 여기 홍두깨와 홍반장의 집안 어른이십니다. 그래서, 그 숟가락 남양 갖다 대는 거 아니에요, 혹시? 남양홍씨 당홍계 우리 집안에 어, 배출한 최고의 장군이시죠. 그런 것도 있고 그래서 그 대구시장 홍준표 씨도 네, 이 홍범도 장군 흉상 철거에 대해서는 어. 반대 입장일 수밖에 없어요. 아니, 그냥 우리 집안 때문에 우리 반대한다고? 우리 집안이지. 종중 문제잖아요. 이 집안 종중의 그 명예와 관련된 문제예요, 이게. 아, 아무튼 그런 것도 있고, 그거는 저희 집안 내부의 문제인데, 네, 홍범도 장군을 훈장을 추서한 정권이 박정희 정권이었고, 네, 근데 홍범도 장군을 그, 그 카자흐스탄에서 그 유해를 모셔오려고 처음 시도를 시작한 정권이 노태우 정권이었고, 네, 네, 그쵸. 해군에서 잠수함을 새로 진수할 때 그 해군 잠수함 이름을 홍범도 함이라고 이름을 네, 명명했던 정권이 박근혜 정권이었고, 네, 역대 홍범도 장군에게 훈장을 주고 유해를 모셔오려고 했고, 우리나라 잠수함에 이름을 홍범도로 지어준 모든 정권이 다 보수 정권이에요. 네, 거기에 대해서 지금까지 어느 보수 역사가들이나 보수 세력도 아무 군소리가 없었단 말이야. 음, 근데 이번에 홍범도 장군 가지고 왜 시비를 거냐? 문재인 정부 때 음, 마침내 카자흐스탄과 교섭을 성공해서 유해를 송환해 왔잖아요. 음, 음. 그게 문재인의 성과라고 해서 아주 꼴보기 싫은 거예요. 근데 네, 문제는 뭐냐면은 역대 보수 정권이 훈장을 주고 온갖 홍범도 장군을 이렇게 칭송하고 이렇게 존중하는 모든 정책을 펼 때 아무 소리 안 하다가 갑자기 왜 요즘 난리냐? 음, 바로 그 홍범도 장군이 빨갱이란 말을 누구 입에서 시작되느냐? 네. 영광훈이 이놈 맞아요, 새끼 정광, 때문에. 예, 그러니까 이게 교회사적인 문제일 수도 있는 거예요. 예, 한국 교회 이 극우 세력들이 이 우리 민족이 오늘날 이렇게까지 자주독립국으로 살 수 있도록 그 토대를 구축하신 그 진짜 독립선열들이잖아요. 네, 홍범도, 그다음에 지청천, 이범석, 그다음에 김좌진, 이회영 이 다섯 분을 이렇게 욕되이하고 특히 홍범도 결국은 하도 말이 많으니까 홍범도 장군만 철거하는 걸로 입장이 바뀌었는데 정말 그 만주에서 연해주에서 마침내 중앙아시아까지 이렇게 끌려가서 고통을 겪으셨던 그 홍범도 장군님께 너무나도 부끄러워서 얼굴을 들 수 없는 그런 한 주간을 보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현 윤석열 정권은 사실 문재인 때 키운 중앙지검장, 검찰총장에서 이렇게까지 온 거잖아요. 그런데 네, 국민의힘이라는 보수 강남우파 정당의 경북 그 TK, PK를 기반으로 한 정당에 가서 자기가 뭘 해볼라니
문재인 밑에서 일했다는 게 가장 큰 컴플렉스이기 때문에 문재인을 빨갱이로 만들어야지는 이제 그 기순한 옛날 관점들이 더 그렇게 반공투사가 되듯이 그런 거예요. 그런데 이제 문재인 빨갱이가 먼저 탄생했고 문재인이 데리고 온 유해인 홍범도를 그러니까 빨갱이로 만들어야 요게 이제 그러니까 홍범도가 빨갱이라서 빨갱이를 데려온 문재인이 빨갱이인 게 아니고 문재인이가 빨갱이인데 문재인이 데리고 온 홍범도가 또 소련 공산당의 말년에 그 토지도 좀 받고 농사 지으려니까 그냥 생존을 위해서 가입했던 그거를 이제 끼워 맞춰서 봐라 문재인 빨갱이 아니냐라는 거를 더 강화하기 위한 지금 수순이다 이렇게 이해하시면 될 것 같아요. 그러니까 홍범도는 사실 논쟁의 여지가 없는 존재예요. 네, 거기에 관해서 화를 낼 만큼 내가지고 저는 별로 할 말이 없습니다. 음. 한 가지 어제 제가 예, 네, 네 말씀하세요. 어제 너무 홍범도 장군이 보고 싶어가지고 어, 봉오동 전투를 다시 봤다는. 맞아. 어, 마지막에 최민식이 이렇게 홍범도로 나오지. 아, 너무 그러니까. 너무 좀 스포일러 아, 하면 안 살이 돼요. 쪘다. 상관없어요. 뭐 언제적인 최민식 그러니까 누가 나왔는데 누군지 기억이 안 나는 거야. 홍범도 장군 역할로. 그 찾아보니까 최민식이 나왔더라고요. 좀 아, 근데 최민식이 좀 다이어트를 하고 나왔으면 좋겠다는 생각이 참 음. 아쉬웠어요. 근데 이게 홍범도 예. 장군은 옛 소련의 땅에 묻혀졌기 때문에 김일성이가 데리고 오려면 얼마든지 모셔올 수 있었어요. 네. 근데 김일성이는 그 홍범도 장군이 한참 활약하실 때 그 애기였어, 애기. 그리고 네. 그 20년대 말 뭐 때만 해도 그 10살 먹은 애란 말이에요. 아, 그, 아니 돌아가실 때 7살인가 저는 8살이었다잖아. 홍반장인데 소련 공산당 가입할 때 김일성 나이가 8살이었어요. 그러니까요. 그러니까 20년대. 그러니까 이게 홍범도 장군 같은 분을 모셔오면 이게 애국열사묘지 이런 데 모시면 이게 김일성이 권위가 안 서는 거야. 거기도 그러니까 정광훈이 있었나 보지 뭐. 그러니까 그래도. 의도적으로 김일성이가 그 안 모셔온 거예요. 그러니까 북으로부터도 버림받은 존재였고 그 이후에 이제 한국의 우여곡절 끝에 오셨는데 또 이런 식으로 능욕을 당하고 계시니 정말 우리 집안 부관 참시, 어른으로서 부관 정말 참시. 너무 화가 납니다. 예. 아니 제일 가까이 갔다 오셨던 우리 몽골의 그 근처잖아요, 거기가. 맞아. 카자흐스탄이. 예. 뭐 어땠습니까? 거기 몽골 분위기는 괜찮습니까? 몽골은 몽골 우리 시민들. 아니 한국인들 있잖아요. 한인사회? 예. 거기는 먹고 사냐고 힘드셔요. 지금. 근데 거기 몽골에도 그 이태준 열사라고 독립운동가가 계세요. 예, 의수를 연희전문대학교 2회 졸업생. 근데 네. 거기 그분도 왜 거기 몽골까지 갔냐면 결국 이제 독립운동에 맞아요. 가담하기 위해서 음. 여차저차해서 몽골까지 가신 거예요. 근데 이제 그분은 이제 러시아 백군한테 나중에 이제 죽임을 당해서 이제 거기 뭐 무덤도 찾을 수 없는 이렇게 시신도 이렇게 수습을 할 수 없는 상황인데 네. 그분도 그때 죽지 않고 이제 계속 있으셨으면 뭐 몽골은 소비에트 그 영역은 아니지만 거기도 사회주의 독립이 됐기 때문에 뭐 당연히 공산당 가입하시고 거기서 이제 의사로 생활을 하셨겠죠. 그 당시에 거기 뭐 그런 사회주의 국가들에서 공산당 가입하는 게 뭐가 그렇게 큰 문제인지는 잘 모르겠어요. 뭐 6.25 이전이야의 문제고. 그러니까 우리 그 목사님이잖아요. 네. 그러니까 목사님이니까 이게 뭔가 이걸 또 기독교적으로 연결을 해야 돼. 원래 제가 그래서 코뮤니스트 네. 예수라고 얘기했잖아요. 사회주의자 예수. 예수님이 가르치신 복음이 코뮤니즘인데 사회주의자가 아니고 이해가 안 공산주의. 공산. 그러면 우리나라에서 예수님도 아웃이야. 그래요? 저 그 빨갱인가? 빨갱이 예수. 이번에 육군사관학교 이슈를 제가 교회사 쪽으로 한 번 더 연결을 시켜드려서 정리를 해드리면 갑자기요? 예, 홍범도 장군 얘기요? 홍범도 장군이 육사에 설치된 흉상이 문제가 지금 됐잖아요. 네. 왜 육사에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혜영의 5동상이 문제가 되느냐? 그걸 왜 거기다 세웠느냐?
거기 육군사관학교 시작이 언제냐면 1945년 12월이에요. 네네. 언제 생겼냐면 미 군정기에서 옵니다. 그러니까 그 근데 뿌리들이 다 그렇다며. 예, 미 예. 군정기면 아직 대한민국 정부 수립 전이거든요. 근데 어디에서 육사가 생기냐면은 일제 말기에 선교사 추방되고 강제 폐쇄된 감리교 협성신학교 캠퍼스를 일본이 적산으로 몰수를 합니다. 음,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 캠퍼스는 교사 연성소란 이름으로 일본의 한국 식민화 정책과 정신을 교육시키는 교사들, 선생님들, 교사들 혹은 뭐 목사들의 그 교육시설로 활용이 돼요. 그러다가 해방이 되고 나서 미군이 들어와 가지고 보니까 이거 총독부 재산이에요. 네. 원래는 감리교 재산이었는데 음, 그러니까 이거 적산이네 하고는 미군정이 몰수를 한단 말이야. 네. 그리고 감리교 신학교 캠퍼스 안에다가 뭐를 만드냐면 이제 새롭게 미국이 어, 뒤에 있는 신생 남한 정권의 군대를 이제 창설해야 되는데 거기에 기간 장교들을 양성하는 학교를 만들어야겠다. 그래서 감리교 신학교 캠퍼스 안에서 1945년 12월에 군사영어학교라는 학교가 만들어집니다. 그러니까 영어 학원이었다며. 그러니까 예. 그러니까 군인 장교 후보자들을 불러다가 영어를 가르치고 왜냐면 영어를 할 네. 줄 알아야 이제 미군 말을 듣잖아. 네. 미군이 부려먹기 좋단 말이야. 네. 그리고 기초 군사학을 가르쳐요. 네. 우리가 공부했던 그 냉천동 캠퍼스가 한때 백선엽이 영어와 기초 군사학을 배웠던 곳이에요. 백선엽, 어, 정일권 이런 만주군 정일권. 출신들. 그러니까 음, 근데 이 군사영어학교 개교를 할 때 미 군정이 임시정부를 인정을 안 했어요. 네. 임시정부의 군대였던 광복군 출신 장교들도 인정을 안 했어요. 그 정규 군으로 인정을 안 했어요. 그러다 음, 보니까 이 군사영어학교에 만주군 출신, 광복군 출신, 일본군 출신들을 다 입학을 허락을 했단 말이에요. 광복군 출신들이 우리 임시정부와 광복군을 인정 안 하는 미 군정이 만든 학교에 우리는 안 들어간다. 그래서 음, 광복군 출신 장교들 다수가 입학을 거부합니다. 그리고 그 학교를 누가 채우냐 하면은 만주군 출신들하고 일본군 출신들이 채워요. 음. 그래서 1945년에 입학해가지고 117명인가 졸업하는데 거기서 80명이 넘는 사람이 다 만주군 일본군 출신 장교들이었어요. 그러니, 육사의 그게 기원이 친일파 맞네. 그게 육사의 기원 백선엽이고 그게 만주사관. 정일권이고 그래요. 그러니까 이 사람들이 이제 군사영어학교 1기 졸업생들이 이제 대한민국 정부가 수립되고 국군이 창설될 때 그 장교로 다 들어간단 말이야. 예. 들어가자마자 2년 후에 한국전쟁 터지지. 그때 엄청나게 열심히 싸워가지고 전공을 하니까 파죽지세로 다들 계속 승진하는 거예요. 막 대위였다가 막 금방 중령되고 금방 장군 되는 거예요. 음. 그래서 그래서 백선엽 장군 되고 막 하는 거지. 거의 역대 육군 참모총장의 거의 100%가 그 만주군 출신. 일본. 그 100% 아니래, 95%. 냉천동에서 거의 100%랬죠. 예. 냉천동에서 시작한 군사영어학교 출신 그리고 나중에 양주삼 목사님이 양주삼 총리사가 아, 미군정에 양주사는. 가서 막 따져요. 이거 우리 감리교 재산인데 니들이 왜 점유하고 있냐 따져가지고 이제 군사영어학교를 이듬해 1년만 가르치고 폐교를 하고 공릉동으로 옮겨요. 음, 그래서 국방경비사관학교라는 이름으로 바뀝니다. 음. 그게 지금 육군사관학교 자리예요. 그러니까 한마디로 그러니까. 말해서 미 군정기 그 친일파들만 불러들여가지고 장교 양성 교육을 시작했던 군사영어학교를 우리 육군사관학교의 모체로 삼으니 거기 졸업생들은 죄다 만주군 일본군 출신이에요. 그리고 그 출신들이 나중에 육군을 장악을 하는데 제1대 육군 참모총장부터 제11대 육군 참모총장까지 다 만주군 일본군 장교 출신들이에요. 일본 그래. 육군 3사관 학교네 거의. 그러니까 이게 대한민국 육군사 우리나라 육군사관 육군의 학교 현실이고 그러면은 육군사관학교가 빨리 이게 모시고 일본군 나와야겠다. 홍보. 아니 그러니까 동서가 그래서 아니에요. 네가 딴 데 이게- 잘 모십시다. 그래서 공릉동에 있는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를 냉천동에서부터 참으니까 이게 찜찜한 거야. 왜냐하면 대한민국 정부 수립되기 전에
미군이 만든 학교고 그러니까. 미군정이 그다음에 그 친일할 친일파들이 수밖에 없네. 친일파들이 다 들어온 학교고 그러니까 그 출신 설립 주체는 미국, 안에 들어간 학생들은 다 일본군 일본. 장교 출신들 만주군 장교. 니일 동맹이네. 그러니까 이게 지금 오늘날의 역사가 냉천동에서부터 시작된 거라고. 근데 내가 열불이 쳐지는 거야. 그래서 냉천동 감리교 신학교부터 뿌리를 참으면은 육군사관학교가 완전히 친일 학교가 되니까 내부적 반성으로 우리의 뿌리를 독립군에서부터 찾자. 그러면 대한민국 헌법이 우리는 임시정부의 법통을 개성한다라고 돼 있으니까 임시정부의 군대가 뭐예요? 광복군이잖아. 한국군. 광복군의 뿌리가 뭐예요? 신흥무관학교 출신 장교들이 만주에서 싸운 그 군대가 나중에 광복군이 된 거 아니에요. 그래서 이혜영이 이외요. 만주로 가서 설립한 신흥무관학교에서부터 육군의 뿌리를 삼고 육군사관학교의 뿌리를 만주 신흥무관학교부터 찾는 거예요. 그래서 그 역사를 바로잡기 위한 목적으로 홍범도, 김좌진, 지청천, 이범석, 이혜영의 5명의 장군 동상을 육군사관학교 교정 중심에다가 세운 겁니다. 이거를 파괴하는 거예요. 이거는 그냥 흉상철거하는 그냥 해프닝의 수준이 아니고 우리나라의 헌법 정신과 뭐라고 해야 되나 대한민국의 근간을 토대를 갈아엎는 거의 반역과 매국의 정말 치가 떨리는 일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명박근혜 때 이제 건국절 논란이 있었는데 그게 이제 임시정부를 부정하는 이제 그런데 그게 이제 더 이제 치밀하게 이제 구체적으로 진행되는 한 이탄 성격이 있는 것 같아요. 그러니까 우리 한국군의 기원도 그 이상으로 올라가면 안 되는 거죠. 임시정부. 안 되는 거야. 그렇죠. 이승만이 건국할 때 그때 이후에 이제 군대 육사의 기원도 이제 근데 그러니까 그나마 군사 영어 학교라는 건 이승만 정권이 출범하기도 전에 미군정이 만든 학교라니까요. 그러니까 파고다 감리교 분교가 영화군이었고 그래서 아무튼 잠깐만요. 저 누구야 코알라님의 얘기에 진짜 충격을 받았습니다. 진짜 그런 것 같아. 거기 계실 분이 아니네. 모시고 나와야 되네. 왜 모시고 나온다는 생각을 한 번도 못 했을까요? 치운다고 그러면 생각했는데. 아니 근데 모시고 나오면 지금 우리 효창공원에 김구나 은봉길 네. 의사 묘 이런 그런 묘가 사실은 좀 처박혀 있는 예쁘지 느낌이 않다는 있잖아. 얘기. 나는 늘 안타깝거든. 그 자리가 정말 좋은가 싶어요. 그래서 그 대전 또 현충원에도 제대로 된 그 독립군이 묻혀 있는 건 거의 없다지 않습니까? 독립투사들이. 그리고 대전 하고 현충원이 가보면 넓고 어, 좋지만은 예. 거기에는 좀 그 이승만 밑에서 그러니까 만민특위 때려잡고 그 저 일본 독립운동가들을 또 빨개로 몰아서 고문하던 누구야 김창룡이? 음. 김창룡인가? 그것도 묻혀 있잖아. 그러니까 이게 참 그런 거 정리를 한번 싹 해줘야 돼. 감리교 신학대학교로 모십시다. 그래서 이 아까 예. 나온 그 예. 신흥무관학교라는 게 사실은 예. 일제 시대 때 이렇게 해외에서 있다 보니까 그게 어디로 계승되느냐에 대한 논란이 많지만 하나를 이제 육사로 삼자. 그리고 또 옛날 조선시대 양반이 이제 문반 무반 있듯이 그럼 무반으로서는 육사로 이어졌다면 문반 성격이 바로 그 경희대학교예요. 경희대학교. 원래는 그 경희대학교가 그 이혜영 집안이 와서 음. 처음에 세운 분이 이시영이 이시영 들었잖아요. 이시영 이시영 초대 선생이 부통령. 세우면서 그 대학 이름을 신흥대학이라고 지어요. 그런데 그러니까 그거를 지금 그 사학 족벌이 된 그 누구 조씨 집안인가? 거기가 이제 인수하면서 그게 좀 마음에 안 드는 거야. 그래서 그 신흥자를 없애면서 경위로 바꿨거든. 그러니까 그 정말 계승해야 될 정신이고 학교 이름인데 그런 것들이 막 사라져간 또 역사가 있단 말이에요. 그런 것들을 계속 해왔고 지금도 하고 있는 거다. 이렇게 이해할 수 있어. 알겠습니다. 아무튼 저희 카자흐스탄 말고 몽골 얘기를 하다 여기까지 왔는데 몽골 분위기는 뭐 살기 바빠서 이런 데 별로 관심이 없다 이겁니까? 제가 거기 계시는 도민들을 직접 만나뵌 건 아니어서 거기 그래요. 도민들 중에 그런 이태준 음. 열사
그 어떤 뜻이나 그런 업적들을 잘 기리기 위해서 한인회에서 굉장히 많이 음, 열심히 노력하시고, 음. 이번에 가보니까 거기 기념공원이 있는데, 음, 그 전시관도 3층 더 큰 건물로 음. 세우려고 이제 정부 기금이나 이제 그 음, 한인회 음, 이렇게 모금도 해서 열심히 활동하셔요. 그래서 음. 어쨌든 해외에 있으면은 또 민족 사랑, 나라 사랑에 대한 마음이 더 뜨겁잖아요. 그런 분들 그렇죠. 입장에서 봤을 때는 바로 이 옆에 카자흐스탄에 그렇게 쓸쓸히 묻힌 유해를 음, 찾아서 한국으로 모셨는데 이런 사단이 나는 거에 대해서 다 가슴 아파하시죠. 음. 아마 아니, 이태준 열사님도 어떤 시신이 묘지가 제대로 있었다면 국내로 이렇게 모셔오는 그런 노력을 했을 텐데, 이제 어디에 묻혔는지 뭐 음. 묘소를 찾을 수 없기 때문에 거기 그냥 그 기념공원에는 가묘만 이렇게 있어요. 근데 음. 저도 이제 처음 몽고 갔을 때는 그러려니 했는데, 그 시대에 이렇게 타국에서 조국의 독립을 바라시며 이렇게 또 어이없게 또 죽임을 당하신 분들이 얼마나 많을까. 이름도 없는 음. 분들도 많을 테고, 음, 잘 기려야 되는데, 뭐 이렇게 국가적으로 이렇게 엉뚱한 짓을 하는 건 참 이상하죠. 이태준 선생님도 세브란스 다니셨으면 예, 예, 예. 선교사들한테도 배우고 그랬을 텐데 음, 기독교적인 그런 게 좀 있으셨던 가 내가 좀 예전에 읽었던 기억은 나는데 그게 좀 예. 기억이 희미해졌네. 거기 그냥 전시관에는 그런 부분은 잘 표현이 안 되어 음. 있는데, 근데 아마 그분도, 그러니까 어차피 러시아 혁명 이후에 그 독립, 그 자금을 그쪽에서 받아야 되잖아요. 적군 쪽에서. 그러니까 사실은 사회주의 계열 쪽에 진짜 사회주의 계열 운동도 있지만 그냥 뭐 민족주의적 독립운동 하시는 분들도 그쪽에서는 아주 가깝게 뭐 볼셰비키 혁명했던 그런 소비에트 그 주류들하고 많이 이렇게 할 수밖에 없는 것 같아요. 그게 뭐 자기가 그런 이념을 가졌다기보다는 그게 이제 알겠습니다. 독립을 위해서 뭐 자금도 끌어와야 되고 인력도 끌어와야 되고 하물며 뭐 전쟁, 군사훈련, 기술도 뭐 이렇게 해야 되면 이제 그런데 그것까지 다 뭐 진짜 빨갱이로 볼 거냐 그러면 이제 빨갱이 아닌 사람이 어디 있는 건지 모르겠어요. 그리고 아, 러시아가 그 예, 적군이랑 백군으로 나눠 싸울 때 백군이 일제랑 친했잖아요. 그쪽과 그렇죠. 예. 연대되어 있는 같은 상황에서 제국이 독립운동가들이 되었죠. 당연히 적군 쪽으로 붙지 그럼 백군 쪽으로 붙을 수는 없는 거란 말이에요. 근데 그걸 가지고 뭐 사회주의 전력이다라고 얘기하려면 네, 좀 골치 아프죠. 네. 아니, 그리고 내가 사회주의 전략도 악을 들어 쓰시는 하나님의 그 놀라운 그런 섭리들, 우리는 이런 쪽으로 해야 되지 않겠습니까? 악도 들어서 쓰시는 하나님의 그 섭리, 뭐, 이런 계통으로 하고, 이제 정리를 하죠. 시간 너무 많이 지나가고 있는데. 그리고 제가 나도 이제 네, 궁금해서 옛날에는 찾아봤던 기억이 있어서 지금 다시 보니까 네, 그 YWCA를 한국에 처음으로 세운 김필래 여사 있잖아요. 우리 네, 홍두깨 박사도 열심히 또 연구했던 그분의 오빠가 이제 김필순인데 김필순하고 이태준이 세브란스에서 절친으로 같이 다녔고 또 음, 그때 이제 김규식 선생 YMCA 김규식 선생이 우리 그 음, 민족운동가잖아요. 그 이태준하고 김필순 등을 이끌고 음. 이렇게 독립운동을 또 했다 이런 얘기가 지금 나오네요. 그러니까 상당히 기독교에 아주 가깝게 친분을 맺었던 분이고 기독교 신앙도 좀 혹시 가졌는지는 좀 한번 살펴볼 필요가 있을 것 같습니다. 알겠습니다. 뭐 사실 세브란스 이래 몽골에서 네, 네. 세브란스 말씀하세요. 이래 졸업생들은 거의 다 기독교인이었다고 봐야 돼요. 음, 아니, 뭐, 자꾸 몽골에서 그런 식으로, 기독교 선교를 했다라는 얘기도 있어요. 예, 선교 음, 음. 활동을 병행했다. 아니, 뭐, 자꾸 데리고 올라 그러지 말고, 숟가락 얹지 말고, 나중에 확인되면 얘기하시고, 아니 우리 자주 몽골에 예, 가시니까 우리 신동현 아, 목사님이 알겠습니다. 코알라께서 좀 예. 그런 다음 것도 좀 시간까지 이렇게 알아오세요. 아니, 보강 해줬으면 몽골에, 좋겠어요. 몽골리 교수님도 거기서 그지 몽골리 선교 교수 뭐 사역을 하고 하고 있어? 계시니까 더 잘 어, 아실 것 같아요. 나중에 몽골리 한번 교수가 좀 해야겠죠. 그거 가서 좀 한번 정리해야겠네. 저 아, 기독교적인 배경을 좀 확인하실 수 있을 것 같아요. 음. 지금 고위 당직자들 만난다고 정신이 없어, 그 양반. 우리가 좀 주목할 만하게 계속 주목하고 있는 게 우리 이동환 목사 문제 아니었습니까? 그죠? 지난번에도 그렇고, 기억나시나요? 그래서 결국은 이동환 목사 재판을 진행을 하려다가 하자가 생겨가지고 이제 파해되고 이제 그 재판이 없어졌어요.
없어져가지고 이제 끝났는데 이제 도저히 안 되겠다. 그래서 다시 이동환 목사 측에서 그동안 당한 걸 갚아줘야죠. 어쨌든 그 명예 회복도 해야 되고 해서 사회법원으로 결국은 가지고 가서 다시 재판을 받는 그런 얘기를 좀 들었네요. 네. 뭐 잘 알고 계십니까, 홍 박사님? 그 동네잖아. 이제 걱정은 이제 네, 일단은 사회법까지 가면 지금 바뀐 장정에 의하면 네, 사회법에서 가지고 나가서 좀 패소를 하면 네, 그, 그 아마 그 목회자 자격에 아마 좀 문제가 될 음, 수도 있어요. 지금 음, 현재 그 장정이 바로 바뀌어 버렸어요. 그래서 음, 사회법으로 웬만하면 가지고 나가지 않도록 음, 하는 제한 장치가 마련돼 있었는데, 아무튼 뭐 음, 저는 사회법으로 나갔으면 끝까지 투쟁을 해서 음, 또 그동안에 그 감리회 저쪽 고소 측에서 했던 모든 법적인 조치나 재판위원회 그 어떤 그 처신이나 태도가 너무 부실한 측면이 많았기 때문에 음. 뭐 잘 좋은 결과가 있지 않을까 기대를 해봅니다. 네. 제가 요즘 계속 그 공부한다고 민법 뭐 이런 거 공부하지 않습니까? 보면은 요런 것들 그 보면은 너무 허술하게 그동안 교단 측에서 했던 것들이 많았다 이런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는 경우들이 많더라고요. 어쨌든 네. 우리가 두 눈 뜨고 주목해 봐야 되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번에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이 네네. 문재인 정부 때 민주평통 부의장을 했잖아요. 네. 지금 이번에 새로 민주평통 부의장이 되신 분이 네. 사람이 네. 통일교 출신이라는 얘기를 뉴스로 봤습니다. 진짜요? 네. 그 우리 어, 겸손은 힘들다 뉴스공장에 자주 나오시는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네네, 알고 있습니다. 그분 하던 그 그분이, 자리에요. 어, 민주평화통일자문회의, 예, 민주평통 부의장으로 네. 통일교 핵심 인사가 됐다. 난 그게 또 정세영 그게 장관이 이제 아니고, 정세현 전 통일부 장관 같은 경우는 수석 부의장, 그 헌법기관인데 민주평통이란 거는 네. 대통령이 당연직 의장이고 그 밑에 수석 부의장이 이제 정세현 의장이었고 그 음, 수석 부의장 밑에 여러 명의 부의장이 있어요. 음, 그 중에 한 명이 통일교 인사가 됐다 이제 이 소리입니다. 그러니까 지금 음. 홍승표 박사가 얘기한 거는 이제 수석 부의장이 마치 통일교 인사가 된 것처럼 이제 착각할 수 아, 있기 죄송합니다. 제가 때문에 착각했습니다. 예, 수석 부의장 밑에 아주 많은 부의장이 있어요. 근데 그 중에 한 명이 정세영, 어, 통일교가 됐다. 정세영 장관 저격이었습니까? 아니요, 아니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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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저는 홍두깨 저격이야. 아니, 그러니까, 헤드라인만 읽었는데 예, 헤드라인만 봤을 때 그랬는데 또 예, 우리 홍 반장이 예, 올 초까지 네, 민주평통 일본 주부지방 그 예, 위원이었어요. 자문위원이었지. 음. 8월 31일까지 며칠 전에. 어, 그래서 지금 막 거기 민주평통이 갈리는 2년 임기가 갈리는 때예요, 뭐, 지금. 좀 있으면 또 잡혀가겠네. 저 청년이랑 관계 있다는 둥 하면서. 아니 내가 실제로 거기 회의 때 예, 예, 저 백두산에서 저 문재인 대통령이랑 김정은 순회가 이렇게 올랐잖아요, 산에. 그래서 뭘 어떤 행사를 할까 회의하길래 내가 우리 나고야 여기 뒤에 한 500m 산에 저 청년 사람들하고 같이 등반 대회를 하자. 그리고 큰일 날 정상에서 사람이네. 그 종전선언 이런 플랜카드 음, 쫙 들고 같이 사진 찍고 순회들도 하는데 우리가 합시다. 그러니까 그 예전 그 이명박근혜 때 이제 민단 쪽에서 와서 활동하던 어떤 지금 현재 문재인에 대해 정권에 좀 마음에 안 드는 민단 쪽 분이 막 소리를 지르면서 어디 민단하고도 지금 똑바로 잘 지낼 생각이나 하시오. 뭐 저청년하고 뭐 지낸다고 뭐 그런 거 한다고 이러면서 막 소리 지르고 막 화를 내고 나가더라고. 그치요? 참 어려워. 예, 예 어려워. 그거 알아서 하시고요. 어쨌든 잡혀가지 마세요. 자, 그러면 우리 다음 걸로 잠깐 넘어가는데, 우리 저 코알라님, 예. 왜 이렇게 더워요, 요즘에? 더운 거요? 예. 기후변화로 지금 인한 처서가 지난 지가 언젠데, 기후죠. 설마 그날이 오고 있나요? 곧 이때라 이게 지금 저희가 경험하고 아, 있는. 잠시 이런 게 아니라 이제 진짜 실제로 거기 가고 있다고 보고 있나요, 기후들은?
그죠? 작년보다 올해 좀 더 폭염도 심하고 폭우도 심하고 네. 내년은 더 심해지나요? 내년은 더 심해지는데 이제 뭐라 그럴까요? 그 가속화되는 그 이상 기후 변화 그 속도를 우리가 가늠하기가 힘들죠. 그 기후 음, 시스템이라는 게 한번 이렇게 일그러지면 예측 음. 불가능한 게 많잖아요. 올해도 뭐 태풍 뭐 거꾸로 오는 태풍 봤어요? 막 이렇게 예. 아, 막 UFO. 캘리포니아로 가는 태풍도 예. 있고 뭐 태풍이 세 개가 한꺼번에 만들어지기도 하고 좀 이렇게 아니 그 저 태풍이 이렇게 가다가 이렇게 꺾여가지고 이렇게 가니까 그 양평 고속도로 그 아, 저 양반 태풍이라고 저 그러더라. 안 돼. 태풍 이름 태풍 이름이 라고 막 많이 돌아다녔어 짤이. 빌린 태풍인가 보다. 그러면 어, 태풍. 저 날목 얼굴 가리는 거 봐 저거. 저는 여기서 빠지겠습니다. 준비 나오니까. 이화여자대학교 최재천 교수가 올 초에 음, 했던 음, 북콘서트에서 이제 2050년이면은 이제 음. 그때가 온다고 얘기하시더라고요. 알겠습니다. 얼마 안 남았어요. 그러니까. 아니, 우리 저기 기후 전문가 있잖아. 우리 콜라님. 그 다음에 그 한번 얘기해 주기로 했잖아요. 우리 언제 죽는지 좀 그 조사해서 알려주십시오. 예, 돈 한번 없다는 가정하에. 예, 저희 예. 시나리오가 많아요. 그러니까 예, 온실가스 시나리오 좀, 감축을 진짜 어느 시나리오 정도 한번 소개 좀 수준으로 시켜주세요. 하느냐에 따라서 이 온실가스를 예, 이렇게 팍 줄이면 이제 그 온도 예. 상승이 뭐 몇 년도까지 저지가 되고 이제 안 돼, 안 돼. 안 줄이다는 상황 안 해. 그러니까 지금 상황으로 가면 2050년 되면 2도 이상 오를 거기 때문에 어, 아마 많은 분들이 그때는 이제 뭐 종 다양성도 완전히 다 깨니까 멸종의 위기에 처한다. 뭐 동식물들도 많이 죽고 인류 종은 뭐 살아남겠지만 음, 뭐 살기 힘들겠죠. 부자들은 에어컨 할 수 있는 사람들은 그나마 더위를 견디지만 뭐 에어컨을 뭐 마음대로 이렇게 할 수 없는 그런 데 있는 가난한 나라 사람들은 음. 뭐 폭염에 뭐 5년 지단에 뭐 이렇게 다 질병에도 건강에 위험을 당하고 뭐 그런 것들이 이제 더 일상화 되겠죠. 알겠습니다. 아, 너무 슬픕니다. 지구 그러니까, 온난화도 심각한데 또 이렇게, 음, 음. 이렇게 아니, 그러니까 오염수 저기 방류까지 일어나니까 이게 어떻게 될지 모르겠네. 그게 뭐죠? 그 위에 쳐다보라고 하는 영화 있었잖아요. 저 소행성 날라오는 거. 소행성이 막 날라오는데 날라와서 이제 조금 있으면은 지구가 폭파되기 직전인데 그때까지 정치인들은 자기 표가 얼마가 될지 당선이 다시 될지 뭐 아무도 신경 안 쓰고 막 이러면서 이따가 결국은 종말을 맞이하는 그런 영화가 그 있거든요. 그 되게 레오나르도 디카프리오 나오는 예, 거? 예, 예, 예. 그 제목이 갑자기 뭐더라? 이게 예. 돈 룩업 아니에요? 돈 돈 누거? 누거, 어, 돈 돈 누거. 들여다보지 말라고 돈 어. 돈 돈이니까. 누겁이 생각이 안 나네. 예. 그러니까 딱 그 짓 하고 있는 것 네, 같아. 맞아요. 딱 음. 그런 느낌이기도 합니다. 자, 이제 마지막으로 요거 하나만 딱 보고 우리 역사학자들의 얘기를 좀 듣고 좀 가보고자 합니다. 인문학자와 역사학자들의 얘기. 이 뭐냐면 제가 이번에 라오스 갔다 왔잖아요. 라오스 갔다 와서 보니까 그 선교사님들이 그 사회 선교사라는 이름으로 나가 있거든요. 근데 우리가 생각하는 선교사는 항상 가서 목회를 해야 되고, 그죠? 목회를 해야 되고 뭔가를 저기 뭐야 기독교 활동을 해야 되고 뭐 이런 게 선교사라고 생각을 하고 있다가 거기는 공산주의 국가라서 외국인이 와서 뭐 예배를 드린다거나 이런 것들을 이제 할 수가 없어요. 외국인들끼리는 할 수 있는데 그래서 현지인이랑 섞이려면 그런 활동을 할 수가 없고 그냥 정말 그 하나님, 예수님이라는 뭐 이런 단어들을 그냥 다 그냥 없애고 기독교라는 단어를 없애고 그냥 들어가서 삶에 동참하는 그런 일을 해야 되는 곳이거든요. 그래서 이제 목회자의 신분으로 갔지만 그 삶에 이제 녹아내리는 그런 사회 선교사라는 것을 요즘에 담론이 조금씩 돼 가고 있는 것 같습니다. 자, 이런 선교사, 그러니까 하나님을 알리지 않는 선교의 모습이 과연 필요한가? 라는 질문들을 많이 던지신다라는 거죠. 실제로 저기 황병배 교수라고 이 당당 뉴스에도 나와 있지만 협성대학교 선교학을 하시는 분도 그 기고를 해서 여기에 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데
사회 선교사라고 하는 역할을, 그러니까 우리 한국에 들어온 사람이나 뭐 일본에 들어온 사람들 중에 선교사들 중에 우리가 아는 그냥 미셔너리, 그러니까 기독교를 전파하지 않고 그냥 같이 살다가 가신 분들도 계신가요? 조용히? 근데 말년에 그 스크랜턴 선교사 같은 경우 마지막 10년은 한국에 음, 와서 30년 활동을 했는데 그 네, 친일 선교사 해리스하고 싸우고는 음, 상동교회 우리 청년들을 막 이렇게 독립운동가를 키우고 후원하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자꾸 견제가 들어오고 그래서 지금으로 치면 이제 감독이죠. 왜 총리사직에서 잘려요. 해리스 때문에. 그때 이제 음, 불화를 겪고는 감리교 목사직을 때려치고 구세군에도 갔다가 성공에도 갔다가 이러면서 이제 10년을 거기서 그냥 평신도로서 활동하면서 이제 살죠. 그래서 그런 분은 선교사의 아이덴티티를 버렸던 건 아닌데 한국을 위해서 계속 의료 활동하면서 이렇게 10년을 보냈기 때문에 좀 음. 그런 분의 사례가 있고 그래서 그러니까 권장할 가능하죠. 만하냐? 이거죠. 음. 그리고 지금 그 저도 선교사로 해외에 나와 있습니다만은 그 선교사 교육도 받고 또 이제 예. 선교사에 대해서 연구해 온 입장에서 이렇게 볼 때 지금 너무 우리 저 코알라께서 나가서 하시는 활동 이런 것들이 과연 복음 선교에 집중하는 그런 선교사들하고 볼 때 음, 음. 어떻게 평가할 거냐 이제 이런 문제로 이제 결국 그럴 수도 귀결이 있는 되는데 거죠. 예, 선교학적 예, 주제예요. 되게 중요한. 예. 근데 그게 너무 지금 분화가 되어 가지고 서로가 협력이 잘 안 돼. 그게 무슨 선교냐 이러고 이쪽에서는 이제 같이 하려고 안 그렇죠. 하고 저쪽에서는 너무 이 사회 음, 현실을 무시하는 저게 무슨 의미가 있냐 이러고 이제 자꾸 그러는데 그런 것들을 좀 요즘 다시 이제 좀 이렇게 같이 할 수 있는 방식을 모색하는 새로운 선교학이 지금 정립돼 가야 되고 지금 그 연대에서도 이제 후배 한 명이 굿네이버스 소속으로 군목 마치고 와서 아프리카 사하라 사막에 있는 니제르라는 제일 힘든 데 예, 가서 한 니제를. 3년 일하다 온 친구가 있어요. 지금 성경학 박사학위를 쓰고 있는데 그 네이버스를 비롯한 이제 푸른 아시아 등등 이런 좀 복음 선교하고는 또 다 결이 다른 그런 단체들의 선교 활동이 선교학적으로 어떤 의미를 지니는가에 대해서 지금 박사 논문 쓰고 있습니다. 이번 가을에 지금 이제 본심 받게 될 예정인데 그런 문제가 혹시 지금 관심 있으시면 그런 마오영 목사 우리 감리교 목사예요. 한번 불러가지고 같이 얘기해도 좋지 않을까 싶네요. 그러니까 뭐 논문 나올 때까지 기다려라. 아니 지금 쓰고 있는데 지금 한번 여기서 예, 사전 그 심사를 한번 거쳐서 본심에 보내는 그, 것도 방법이죠. 저, 알겠습니다. 저 뭐냐, 제가 아펜젤러 세계선교센터에 있다 보니까 네, 좋은 점이 뭐 중남미나 중앙아시아, 아프리카, 동남아시아 등등 세계 곳곳의 선교지에서 사역하다가 오시는 분들을 자주 만나게 돼요. 이제 네, 지난 한 2년 동안 수십 명을 만났는데 그중에 중국에서 이제 북한 관내로 넘어가 가지고 북한에서 농장 경영이라든가 뭐 이렇게 축산업, 축산 사업이라든가 뭐 각종 공장 사업을 하면서 그런 북한 인민들에게 그 선진 농법이라든가 그 사육법 혹은 네, 기술을 교육을 하면서 선교 사역을 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물론 국적은 대한민국 국적이 아니에요. 음, 미국이라든가 이런. 근데 그런 분들하고 얘기를 해보면은 예수의 옛자를 1년 내내 한 번도 안 꺼낸대. 음, 근데 어떻게 그게 근데 선교사로서의 정체성에 좀 혼란이 있지 않겠습니까? 라고 음, 않으십니까? 음. 자괴감 같은 거나 그렇지, 그렇지, 매너리즘에 빠지지 않겠습니까? 그렇지, 제가 그런 그렇지. 질문을 했거든. 음, 근데 같이 살다 보면 음. 자기가 예수의 옛자도 안 꺼내도 안 돼. 북한 인민들이 다 안돼. 아, 다 알고 술 먹고 나의 얘기했을 거야. 아이 야 무슨 우리 애찬 시간에 점심 먹고 거룩하게 나눈 음, 대화예요. 음, 아무튼 그 뭐라고 해야 되나 그 삶을 통해서 그리고 그 음, 어떤 암묵적인 눈빛과 그 어떤 음, 영적 교감 뭐 음, 이거 뭐 말로 설명이 안 될 것 같아. 음, 그런 걸로 안다 그러더라고. 그 음, 고백적 진술이에요. 그러니까 그거는 진짜 그 뭐 입으로 시인하는 것만이 뭐 믿음의 증거라고 얘기하는 분들도 있을 수 있는데 저는 그렇게 그 선교사의 직분을 가지고 현장에 들어가지만
자신의 실체를 드러내지 않고 묵묵하게 지금도 선교사에 가시는 분들이 있다. 그런 음, 분들을 누가 비난하거나 비판할 수 있을까? 음, 그런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알겠습니다. 또, 예, 전, 우리 손 박사님, 예, 어쨌든 한국에도 오신 선교사님 중에 예, 뭐 루츠 뭐 이런 사람들 진짜 농업 가르치러 온 맞아요. 사람들이었잖아요. 맞습니다. 그 음, 사람들 우리가 선교사라고 계속 부르고 음, 그렇게 뭐 한국 교회가 농촌 운동을 통해서 뭘 했다 뭘 했다 그러면 자랑스럽게 생각하면서 음, 너무 이중적인 잣대가 아닌가 싶기도 하고요. 그리고 기독교를 전하는 것도 선교지만 하나님의 나라를 전하는 것도 선교잖아요. 예. 그리고 음, 하나님의 나라라고 하는 개념 안에 음, 사회적인 여러 활동들은 당연히 들어가는 거고. 음. 그러니까 뭐 예수님 하나님 말 한마디 안 하더라도 그 나라를 좀 더 좋은 나라로 만들어가는 좀 더 좋은 사회로 만들어가는 작업이 왜 선교가 아니냐라고 되물어야 되는 시점이 아닌가 싶어요. 맞아요. 저 양반들, 우리 성교학 선생님 들으면 바로 F요. 그러니까 제가 감시를 안 가가지고, 가잖아요. 하나님 빡, 예수님 빡, 목에 칼이 들어와도, 나는 오로지 주 얘기를 가겠다, 이러고 있어요, 이제 우리 보니까. 그러니까 어, YMCA 질레트 선교사는 야구를 가르쳤습니다. 네. 그런 사람 명, 많아요. 예를 들면 스코필드 선교사도 선교사 파송 안 받았지만 선교사라고 우리가 인식을 하고 있고, 일본에서도 그 우찌무라 간조나 니토베이나조 같은 유명한 초기 삿포로 밴드 기독교인을 세례로 이끈 사람이 클락이라고 하는 농학자입니다. 삿포로 농학교 교수로 왔던 사람이 헤어지고 가면서 보이스 비 앰비셔스라는 말을 남기죠. 소년들이여 대망을 품어라. 아, 일명 우리 성문 영문법에 나오는 말이잖아요. 음, 그게 일본 교재를 그대로 번역했기 때문에 나 일본 담배 이름인 줄 사람들이 알았어. 쓰는 그 유명한 얘기를 그렇게 모아놓은 본문들이에요. 그게. 그래가지고 근데 그 사람도 그냥 크리스찬이지만 농학자였어. 지금의 매사추세츠 주립대학의 농학부 쪽 사람이었고 또 그 구마모토 밴드를 초기 도시샤 쪽으로 다 보낸 젠즈라고 하는 사람도 군인이었어요. 저 큐슈에 와 있던 군인이 그냥 자기 학교 만들어가지고 애들 키워가지고 그쪽 저 본주가 폐교시키니까 할 수 없이 애들을 도시샤로 다 집단 전학을 시키거든요. 근데 그런 사람들도 사실은 저 선교사가 아니었지만 활동의 내용을 보면 상당히 선교사적인 내용을 했죠. 성경 바이블 클래스도 하고 그러면서. 요즘에는 많이 생각이 바뀌었다, 이거죠. 우리 라오스에 계시는 우리 라우라우님을 비롯한 우리 많은 선교사님들 힘내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근황 좀 듣고 가도록 하겠습니다. 그래도 우리 저기 직장 생활, 제일 안정된 직장에서 하시는 우리, 발고님, 어떻게 지내시고 계십니까? 뭐, 다음 주는 뭐, 눈코 뜰 새 없이 바쁘다, 뭐, 이런 얘기를 다 하시더만. 네, 개강했잖아요. 아, 그래서, 그렇죠. 개강도 네, 하셨구나. 예, 네, 대학원 수업 들으러 월요일, 수요일 가고, 네. 화요일에 뭐, 네, 뭐 연구 모임 하나 있고, 음, 계속 그래요. 목요일에 어, 강의 특강하러 강사로 가는 거 있고, 음, 네, 계속 그래서, 네, 음. 주말까지 풀로 꽉 차 있더라고요. 아니, 그 토요일까지. 박물관은 죽기 전에 만들어지는 겁니까? 어, 이번 주에 예. 공사 입찰 공고를 냈어요. 그래서 이제 그 한 달 시공업체를 전에, 선정하려고. 한 달 전에 한다 그러신 거 아니에요? 그때 했던 게 이제 그 조달청의 심사를 받았죠. 예, 조달청에서 아, 이걸 낼 수 아, 있는지 기술 검토 받고 설계 네, 적정성 검토 뭐 이런 게 있더라고요. 그거 하는데 네. 시간이 좀 걸렸어요. 그래서 이제 아, 공고 냈고, 아, 예, 10월 25일에 기공식을 네. 하기로 했습니다. 예, 10월 25일, 네. 뭐, 저희 자리 앞자리에 배치해 줍니까? 아니요, 저기 아니오라니, 우리는, 앞자리는 이제 네, 그렇고요. 뭐 중간 정도 자리에서 계시다가 어. 시공사에서 주는 수건 받아가시면 될 것 같은데. 아니, 그거 저기 뭐, 이름 붙여주자고. 아, 자리에요? 네, 아, 그런 예, 거 예. 붙여줘야죠. 아, 붙여드릴게요. 붙여드리는 거야, 시트지에다 써서 이렇게 붙이면 되는 거잖아요. 아, 그래. 네. 이름 붙어 있어야 가가지고 또 양복 입고 갈 만하죠. 10월 25일 무슨 날인지 모르겠지만 딱 비워놔요. 알겠습니다. 자, 뭐, 다른 뭐, 큰 근황은 없으시고,
네. 뭐, 네. 다 루틴하죠. 뭐, 나머지 삶이라는 게. 네. 아, 그렇군요. 자, 그러면 우리 코알라님은 요즘 계속 그 바쁘셨다고 그랬는데 몽골도 갔다 오고 어떠셨습니까? 여름에 몽골을 한 뭐 네 차례 정도 다녀온 것 같아요. 저희 그 네, 기후변화 피해 현장에 나무를 네, 심고 있는 프로나샤 네, 현장에 한국의 네, 여러 분들을 모시고 가서 네. 설명도 드리고 안내도 드리고 예, 뭐 그런 어, 일들을 하고 왔습니다. 그 몇 번 갔다 오신 거예요, 벌써? 한 네 번 넘게 갔다 온 것 같아요. 예. 어, 네, 야, 항공기를 너무 많이 타고 다니니까 좀 몸이 음, 음. 힘들더라고요. 어, 그, 아직도 비행기 한번 못 타본 사람들이 있는데 배부른 소리를 하고 계시는군요. 알겠습니다. 아니, 우리 사모님께서 약간 아프셨다고 얘기는 들었는데 몸은 이제 완전히 괜찮아지신 건가요? 뭐 아픈 건 네, 다 뭐 그냥 잠깐 뭐 간단한 네, 시술 받은 거였고요. 네네, 저희 아내가 저기 재단에 네. 모르셨죠? 무슨 재단? 뭐 땡땡 재단에 예, 네. 저기 사무총장에 취임했었어요. 취임했어요. 오, 예. 오, 했었어요, 오, 했어요. 했어요, 했어요. 발음이 시제가 꼬이네. 예. 우와, 오. 뭔데? 음. 내부 아, 선발 1호라고 해서 예. 처음 내부에서 예, 사무총장이 되면, 내부에서 올라온 활동가 중에 이제 사무총장까지 한 거는 처음이라고 그러더라고요. 그 조직 내에서. 그래서 오, 지금까지 중간에 이제 외부에서 자꾸 이렇게 들어와서 했는데 별로 이제 안정적인 이제 조직 운영이 잘 안 돼서 어, 이번에는 이제 내부 선발로 했는데 이제 저희 아내가 네, 네, 재단 이제 사무총장이 돼서 지금 네, 굉장히 바빠요. 그래서 제가 집안일도 더 많이 해야 되고 예, 어, 그런 상황에 바, 있습니다. 바빠서 좋다는 얘기죠. 아니죠. 바쁘면 그 가정 집안 살림의 일을 제가 많이 어, 해야 어, 되는데 제가 또 막 어, 몽골에 왔다 갔다 하면서 그런 어, 걸 잘 못했더니 어, 예, 좀 눈치가 보여서 열심히 지금 어. 집안일을 아니, 하고 있습니다. 아니, 무슨 단체인지 소개 못해요? 뭐 땡땡 그거 다운 재단이라고 땡땡다운, 아름다운 땡, 재단. 예, 오, 땡땡다운 하면 알아 먹어야지. 나는 무슨 말인지 몰랐어요. 아름다운 재단 사무총장님이시면, 야, 어쨌든 축하드립니다. 예, 많이 축하를 해주셨어요. 근데 축하드립니다. 제가 축하드립니다. 대신 어. 축하를 잘 받아서 전달하겠습니다. 오, 그러면 취임은 한 겁니까? 예, 예, 취임했어요. 좀 한 달 좀 된 것 같아요. 그럼 이제 야, 우리 코알라님도 이제 조만간에 푸른아시아 사무총장. 그러진 않을 것 같아요. 예, 여기는 지금 계신 어, 상임이사님이 예, 하여튼 음. 올해 계속 쭉 거기는 내가 볼, 사무총장이 없어요, 거기는? 상임이사님이 계세요. 상임이사. 내가 볼 아, 때는 이제 관두고 그냥 살림을 하러 들어가지 않을까? 예, 저 눈치 보고 있어요, 지금. 네, 알겠습니다. 지금 잡코리아의 네. 아름다운 재단 평균 연봉 알아보고 있는데, 네. 대단하다. 안 그래, 궁금하긴 했어, 사실. 네, 전체 평균 연봉이 네. 4,143만 원이네요. 예, 그럼 사무총장이시면, 5천, 6천 넘는다는 얘기죠. 네, 아, 부럽습니다. 잘 모르겠어요. 저한테 네, 급여 공개를 안 하고. 네. 아, 예. 네. 와, 하여튼, 근데 요즘, 이제 요즘 직원이 아니고, 음, 예, 임기제라서 더 아, 불안하긴 하죠. 요즘 음. 부부 간에 MZ 세대 부부들은 자기 수입을 따로따로 관리한대요. 그래서 음. MZ는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아니, 거의 따로 관리하는 건 아니에요. 저한테만 MZ 모르고, 세대 제 부부 같은 급여는 느낌. 다 알고, 예, 다 음. 거의 대부분을 가져가기 때문에, 저희는 MG는 그러니까, 아니고요. MZ는 아니고 뭐야, 그럼. 예, 저만 몰라요. 니 건 아직 내 거고, 내 식민지 건 내 시대, 예, 거다. 내 것도 네 거고, 뭐 다 그런 식민지 시대야. 관계예요. 그 정도만 해도 충분합니다. 홍 박사님 예, 그거는 뭐 어때요? 가장 최근에 있었던 주목할 만한 근황은 네, 어제 그 기독교 대한감리의 KMC 음. 도서 출판 KMC에서 네네, 간행하는 기독교 세계 1100호 발간 기념 예배에 제가 가서 강연을 네, 했습니다. 네, 기독교 세계라는 잡지가
1933년에 네, 이제 기독교 조선감리회 통합 이후에 남북감리교 통합의 새로운 체제를 원활하게 유지하고 소통을 원활하게 하기 위해서 네, 감리회가 이제 공식적으로 펴낸 최초의 기관지 감리회보, 네, 감리회보부터 시작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 음, 90, 주년이 되는 잡지예요. 그래서 조선 감리회보, 감리회보 이렇게 가다가 해방 이후에 감리교 생활이라는 이름으로도 또 간행이 되다가 1964년에 네, 기독교 세계라는 이름으로 이름을 바꿔서 지금까지 월간지로 음, 간행이 되고 있습니다. 감리교회의 그 잡지로서 가장 역사가 깊은 잡지가 이 기독교 세계인데 제가 어제 지령 1100호의 그 기독교 세계의 역사적 뭐 소명 뭐 저 역사적 북한에서 왔네. 또 뭐 지령 그런 받고 왔네. 아니 음. 그 원래 잡지에다 지령이라 그래요. 아, 지령. 몰라, 몰라. 아무튼 그 역사적 요즘 지령받고 이러면 그게 위험한데. 큰일 났다, 이제. 그래서 지금 어제 제가 강연을 했는데 예, 그 당당 뉴스, KMC 뉴스, 뉴스M, 웨슬리안 타임즈 이 네 개 감리교 계통의 인터넷 신문에다가 다 네. 메인 화면에 지금 떠 있습니다. 아, 네, 그래서 아우 아무튼 제가 그 강연한 원고도 황기수 목사님 달라 그러더니 지금 막 그렇게 다 음, 음. 이렇게 도배가 아, 돼 있다. 뭐야, 지금 깔때기예요. 근황 물어봤는데 지금 깔때기를 대고 있어. 아무튼 어제 그런 일이 있었다고요. 근황, 그래서 근황. 제가 예, 그런 일을 하고 있다고요. 그래서 되게 예, 지금 감리회에서 지금 입법 총회 때 그 본부 조직 개편하면서 지금 또 그 감리교 출판국 KMC 출판부에 대해서 좀 이렇게 고민이 있는 것 같아요. 그래서 음, 제가 조금 더 출판 선교가 감리교의 정체성이다. 강조해서 음, 얘기했고 어제 또 연세대학교에서 첫 강의를 했습니다. 네, 그래서 한국기독교 문화운동사라는 제목으로 음, 강의가 개설됐고 지금 7명이 수강을 하게 됐습니다. 네. 네, 그래서 그 7명 너무 작은 거 아니에요? 원래 대학원에서 보통 10명 내외예요. 네, 음, 그래서 음, 적당한 인원이고 분위기는 아주 좋았고 그 뭐냐 그 학생 중에 음, 이번에 교회사 전공 1학기로 들어온 아주 프레시맨이 있어요. 네, 근데 감리교 군목 후보생이래요. 음. 근데 교회가 감리교회요? 그 어디 교회요? 그러니까 신풍교회래. 어, 어? 누구예요? 그래서 학번이 뭐야? 이렇게 21학번이래. 21학번. 아, 예, 알고 싶지 와, 않습니다. 21학번이 어떻게 지금 대학원에 있으니까 조기 졸업을 했대. 이게 오, 저, 우리 그 뭐, 코알라님을 필적할 만한 한국에서, 예. 어떤 그 수재가 코알라라면 졸업을 뭐 못한 의논다니. 사람이고. 졸업 못했어? 코알라? 아니, 아니, 그러니까, 조기가 아니라 오히려 늦게 졸업한 늦게 사람이고, 졸업했지요. 대학은. 늦게는 와, 아닌데, 대전학교를 21학번이래. 다니기로 21학번이면 지금 학부에 있어야 되지 않나? 이러니까 조기 졸업을 했대요. 그래서 감신대 조기 졸업 제도가 있나? 아무튼 되게 똘똘한 친구였어요. 신풍교회. 신풍교회에서 인물 났어요. 알겠습니다. 아무튼 신분교회 그 담임 목사가 바뀌었거든요. 예, 아무튼 그런 학생이 제 세미나에 음, 들어왔어요. 감리교, 뭐 음, 성결교, 음, 예장 통합, 뭐 다양한 음, 교파의 학생들이 이번에 음. 재밌게 수업을 할 것 같고요. 한 가지 그 네, 출자 수업이 보건의료 쪽이거든요. 주제가 네, 보건의료 쪽인데 네, 학생들이 다들 부담스러워하더라고. 의료 쪽이 좀 음, 부담스러운가. 그래서 음, 제가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해서 이제 네, 그 우리 애청자이신 네, 우리 세브란스의 김 교수님께 연락을 드렸습니다. 네, 그래서 이제 그 학생들과 함께 이번 학기 중에 동문의학박물관에서 음, 세미나를 하게 될 것 같아요. 아, 김세훈 교수님과 함께. 어떤 아, 그런 소식이 있습니다. 네. 그러니까 애청자 등을 쳐먹는군요. 예, 그렇죠. 예. 자, 그래서 그 남의 등 잘못 그 쳐드시던 우리 홍 박사님이 이거 보니까 보이십니까? 아, 안 여기 보여. 사진 또 왜 예, 이러세요? 이렇게 나왔네. 사진으로 나와 있는데 이게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왜 이게 이렇게 사실 여기 각도가 이상하게 예, 찍혔어요. 네. 이게 좀 커지나 이러면 네. 이게 왜 이렇게 살이 찐 거예요? 이렇게 얼굴이 부었다 이거. 안타깝습니다. 그 예, 관장 때문에 좀 부었어. 네. 몇 시에 했어요? 오전 11시.
11시에 부었다고? 잠이 덜 깨가지고. 예. 아이고, 예, 알겠습니다. 뭐 그런 걸 보여주고 그래. 아, 이제 좋네. 이렇게 공유 기능이 있으니까. 홍 관장님 어떻게 지내세요? 네, 사실은 제가 조용히 음. 지난주에 한국에 다녀갔습니다. 아, 그래. 여기 4박 강의하러 5일 와서. 정도. 예. 네, 한국 그래서, 기독교 예. 역사학회에서 그 1년에 한 번, 두 번 정도 이제 심포지엄 하는데 올해가 간또 대지진 100년이라 그 주제로 이제 발표 하나 의뢰받아가지고 가서 했고 얼마 이제 받았습니까? 뭐 그냥 얼마 그 또 한 명 일본에서 오신 이상원 박사님하고 저는 아, 이제 학교에 소속돼 있으니까 아, 그쪽 연구소에서 아, 학비나 교통비, 항공비 이런 거는 아, 학교에다가 청구할 수 아. 있죠. 얘기를 안 하네. 아, 어쨌든 난 남, 뭐, 딴 건 알고 싶지 않고, 음. 하나만 뭐 여쭤보겠습니다. 뭐, 저쪽 근황이야, 우리, 청취자들 몰라도 되고, 오염수 왜 못 막았어요? 아 정말 좀 나도 스시라든가 사시미 뭐야 이런 거 참 예, 예. 좋아하는데 네. 앞으로 좀 어떻게 해야 아, 될지 왜 못 모르겠어요. 막았냐고. 일본은 그냥 모르겠어. 국민성 자체가 예, 정부가 말하는 거, 언론이 발표 이렇게 보도하는 거는 그냥 믿는 분위기가 강해요. 그래가지고 믿고 거기 따라가야 된다라는. 그래서 아주 수능적이고 이번 네. 그 간동 대지진 100년 전에 그 당시에 정부하고 경찰이 이렇게 날조해서 보낸 유언비어도 국민들의 그런 아, 믿고 이런 게 다 지금까지 이어지는 것 같아. 자꾸 연결시키지 말고요. 그거는 나중에 아니고 우리 다음 시간에 세미나로 할 테니까 그때 얘기하시면 예, 되겠습니다. 예. 어쨌든 뭐 불편하거나 아프신 데 없죠? 예, 예. 그리고 저 예, 늘 여기 예. 한기톱에서 주로 등장하시던 김세웅 교수님 네. 잠깐 거기 연대 어, 들렸다가 또 어, 연구실 찾아뵙고 인사드렸어요. 너무 잘해 주시더라고요. 정말 역시 우리 김선 김 선생님 교수님. 다음엔 저도 좀 한우 한번 얻어먹고 싶습니다. 예. 뻔뻔한 것 같으라고. 고등어나 먹으러 나만 빼먹고 가서, 맨날 아니, 마고, 오염수 막으러 와요. 저 홍두깨인데 예. 음. 말은 바로 합시다. 우리 한우 딱 한 번 얻어먹었어요. 아, 그렇구나. 맨날 얻어먹었다고 얘기하시면 안 됩니다. 그러니까. 아니, 하도 자랑을 하니까 맨날 얻어먹을 줄 알는가 보다. 예. 뭐 일본에 오시면 내가 와규로 네. 밥으로 제대로 한번 모시겠습니다. 됐어요. 안 가요. 마음 상해서 오세, 안 가, 이제. 네, 오세요. 네. 자, 그래서, 저희가 오늘 모였고, 저는 이제 그동안 라오스에 가서, 라오스가 아니죠. 목회 20주년, 그 다음에 결혼 20주년이 우연찮게 딱 맞아가지고, 그래서 태국 갔다가 라오스에 가가지고, 저기 두 선교사님들을 보고, 거기서 자동차 안에서 급하게 녹음해가지고 두 편을 올렸습니다. 보셨습니까, 혹시? 네, 봤어요, 저도 네. 아, 유튜브에서. 봤어요. 그 내용은 다 안 봤죠? 운전하고 가면서 네. 계속 어, 내용은 다 안 봤죠? 한 네, 반쯤 봤. 성의 없는 것들. 아, 듣다가 끊었어요. 그래도 아, 거기 진짜. 그 불발탄이라든가 이런 거 사진 네, 그거를 정말 적시에 이렇게 띄워주셔가지고 지루하지 않게 유튜브에. 우리, 저기, 바다와님께서 특별히 신경 네, 너무 써주셔가지고, 감사. 예, 그랬습니다. 계속 차 몰고 가면서 떠드는 것만 보면 정말 못 봐주겠더라. 근데 그거 제가 목소리만 따로 좀 해서, 원래는 더 시끄러워서 안 들려요. 아, 그랬구나. 예, 근데 억지로 이렇게, 고생해가지고, 저기, 목소리 살려낸 거라는 거 좀 기억해 주셨으면 좋겠습니다. 너무 이 부럽더라고요. 사람들. 참 그, 자연이 너무 좋아가지고 나도 가보고 싶더라고. 그러니까 그러더라고. 다른 친구들도 이제 만나서 좀 봐라, 이렇게 얘기했더니, 보다가 끊었다. 그래서 왜 내용이 안 좋아? 그랬더니, 너 거기 가서 노는 거 보니까 배가 아파서 못 나도 그 말하고 싶었어. 어, 아, 정말. 와, 막, 아, 어, 뭐 나는 그 그렇게까지 발표 그래. 준비 막 파워포인트 준비하고 막 찌들어 있는데 막 혼자 막. 그럼 나랑 바꾸든가, 이 양반아. 그게 말이 돼요. 아무튼 뭐 그렇게 갔다 왔고, 이제 저는 여러 가지 10월 달에 우리 홍 반장이 실패한 시험을 위해서 열심히 공부하고 있는 중이기도 합니다. 기대해 주시기를 부탁드리겠습니다.
팟빵에서 우리 히치 하이커스님께서 8월 30일 날 남기셨는데 혹시 찾으신 분 계신가요? 예, 잠시만요. 어. 보니까 예, 예. 이것도 오, 많이 쓰셨네. 예, 우리 홍 박사님 읽어주세요. 전남 총구석에 살고 있는 한기톱 양침의 수년 팬입니다. 홍 박사님과 발고님 저서, 홍 반장님 저서 역서들도 모두 구입했고, 발고님이 소개하신 NCCK 간행 서적들도 모두 구입했죠. 심지어 싱그르르님의 책들도 샀답니다. 작년 북콘서트 때 꼭 가려 했으나 교회 눈 쓸다가 넘어져 발목이 부러지는 바람에 가지 못해 얼마나 한스러웠는지 모릅니다. 아이고. 네. 한박수님께는 문자로 팬심을 인정했으나 한기톱 멤버분들께는 연락처를 몰라서 이제야 댓글로 팬심을 고백합니다. 아마 저처럼 팬이지만 수줍어서 댓글 못 남기는 분들이 다수이지 않을까 싶고요. 언젠가 꼭 다시 만나 뵙길 간절히 바라봅니다. 수년간 침묵을 지키다가 댓글을 남기게 된 것은 이 정부의 역사관을 도저히 견디기 힘들어서입니다. 독립운동사 지우기 행태가 너무 기막혀서 전문가분들께서 학문적으로 논파하는 얘기들을 들으면 조금이라도 울분을 가라앉힐 수 있지 않을까 싶어 방송으로 한번 다뤄주십사 부탁드립니다. 히치 하이커스. 너무 감사합니다. 아니, 싱그르르님이 판매했던 책이 뭐죠? 잠깐 기억이 안 나는데. 그분이 중국. 저기 예, 남경 난징 예, 무슨 맞아요. 도시죠? 난징. 그게 예, 맞아. 싱그르르님 난징인데 난징하고 그다음에 북경을 쓰셨을 거야 아마. 우리 보니까 너무 이 박사님들 기대하지 마십시오. 저는 이런 상황에서 역사학자들 다 나가가지고 할보갈 줄 알았습니다. 뭐 없습니다. 30년 후에 평가합니다. 기대하지 마십시오. 너무 잘하네. 예. 자, 3인조 운동님 거는 너무 짧기 때문에 제가 읽도록 하겠습니다. 시즌2 세미나 1부에 복음교단 편에 남기셨네요. 한국교회 살 길을 위하여 가입했습니다. 잘 지도 부탁드립니다. 감사합니다. 아니, 너무 그래도 참 좋은 얘기들을 많이 해주셔가지고 참 감사합니다. 근데 댓글이 많이 없죠? 예, 또 있나요? 요즘 팟캐스트보단 유튜브로 사람들이 많이 옮겨가가지고 네. 그래서 팟빵 여기, 예. 뭐, 또 있어요? 예전 게 좀 있네. 동글리시가 트가 뭘까요? 트가. 저거는 감탄사겠죠. 뭐. 네. 트가 아니야, 있고, 태. 네? 네. 텐가요? 텐가요? 침 뱉은 거야? 설마. 그러지 맙시다. 자, 그녀는 너무 예뻤다님, 좋아요. 이렇게 남겨주셨고, 우연히, 머시나임, 이분은 했나요? 우연한 계기로 듣고 정주행하고 싶다는 마음이 들어서 정주행을 천천히 해도 할 것 같습니다. 잘 부탁드립니다. 합니다. 이렇게 해주셨고, 자, 그 다음에, 유튜브의 댓글은요, 우리 이석원님께서 팟빵 듣고 건너왔습니다. 이러면서 남겨주셨고, 그 다음에 수딜님께서 표와 령이 해가지고 애청자 키보드 전달식에다가 또 댓글 남겨주었습니다. 자, 복음교회 편에서는 무교회주의는 참 매력적인 것 같습니다. 이러고 남겨주셨습니다. 자, 나머지는 뭐 크게 돼 있는 게 없네요. 희한하게 문선명 편에 댓글이 많이 달렸습니다. 그쪽 분들이 못 참으시는 게 아닌가 이렇게 생각이 되네요. 다음 시간에 우리 강의해 주실 부분이 강의가 아니라 세미나죠. 세미나 해 주실 부분의 제목이 간토 대지진. 네. 그다음 뭐예요? 제목이 끝이에요? 관또 대지진 당시 발생한 조선인 학살에 대한 이제 한일 기독교 지식인의 어떤 인식과 대응이라는 주제로 제가 며칠 전에 한국 가서 발표했는데 그 내용을 좀 함께 나눠볼까 합니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구독과 좋아요
유튜브 많이 들어주세요. 팟빵도 요즘은 이제 슬슬 옮겨갈 판이니까 유튜브 많이 들어주시고 구독과 좋아요 해주시길 부탁드리겠습니다. 다음 시간에 우리 홍방장님의 세미나로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